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만장일치 기각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불법은 확인됐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또 오늘의 결론이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모두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결과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은 대다수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올지가 관건이었습니다만 일부 별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에는 모두 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느냐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일단 개별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수많은 탄핵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헌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건이 없거든요. 총 8건의 심판 중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도 8명 전부 다 이번에는 기각을 했지만 8건 다 기각이 났어요. 그 이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직무 정지와 국정 마비를 노리고 아무 책임지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에서 탄핵 기각이 되었을 때 뭔가 페널티를 보거나 어느 정도 반성하게 만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까지 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유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은 환호성을 지르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사법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틈새를 파고들어서 그래도 우리는 정당했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처음이 아니라 벌써 8번째이지 않습니까? 이런 연이은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 소속 당원인데요. 좀 오늘의 결과는 좀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쉽게 써서는 안 되겠다. 항상 권력을 어려운 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서 최후의 카드로서 사용을 해야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 그 수단에 동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이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거나 문제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탄핵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이전 총선의 민의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건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현 집권 여당과 이 정권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수 의석을 몰아준 국민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좀 이렇게 성실하게 모든 수단을 다 노력해보고 이런 권한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게으르게 써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헌재 기각 판결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 총 29건인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로 8건째 기각이 되면서 아직 인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라는 기관이 생긴 이후에 21대 22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기 전까지 전체 양당에서 탄핵을 이렇게 추진한 횟수보다 21대 22대 국회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추진한 이 29건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사 정체를 통틀어서 탄핵이라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름대로 자제해오고 조심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1대 22대에 이르러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무려 29건이 추진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법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용이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반발하기에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8번의 심판에서 모두 다 줄줄이 기각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각됐다고 끝입니까?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던 그 공공기관장이나 국무위원 그 부처의 업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고 국회가 쓰는 변호사비 4억 6천만 원을 썼어요.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당한 피청구인들은 자기 돈으로 또 억대 거액의 변호사비를 써야 돼요.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소비시키고 낭비시키는 일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바라만 봐야 하는가 국민들 사이에 회의가 피어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제도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이런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언젠가는 돌고 돌잖아요. 영원한 권력이 없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언젠가 또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랬던 역사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 과반 의석을 빌미로 막 20건, 30건 탄핵하면 민주당에서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또 옛날에 민주당도 그랬으니까 보수정당도 한 번은 분풀을 해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게 결코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도 그냥 민주당 비판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언젠가 자신들이 쓸지도 모를 탄핵권을 좀 내려놓는 탄핵에 실패했을 때 뭐 그 소속 정당에서 변호사비를 낸다던가 주도한 정당에서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직무정지를 하지 않게 한다던가 하는 등의 예외 조항,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던 이유가 이게 완벽한 제도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남발할 줄 법을 만든 분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막상 남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지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헌재가 판결문에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또 헌재가 밝힌 내용 중에서 개별 의견에 최 원장의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헌재가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냥 자기 방어적인 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전에 그 탄핵을 남용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에 반발을 했다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반발을 한 건 아니고요. 제 말씀에 이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씁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모든 권력은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고 그 권력을 쓰기 전에 모든 수단이 강구되는 그 게으르지 않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이것을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심판받은 세력이 비판하는 것은 자기 성찰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요. 이게 그 헌재의 어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이나 영향 이런 것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 자, 권력이 남용되면 심판한다라는 게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자, 탄핵을 남발하면 심판을 합니다. 헌재가. 자, 계엄을 남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연관성을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오늘 기각으로 결론된 점이 그러면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모이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우선 제가 비판한 대상은 우리 김상희 선생님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김상희 선생님처럼만 반성하면 정치권이 싸울 일이 많지 않겠죠. 그걸 딱 짚고 넘어가고요. 이게 관련이 없을 거라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주장하고 싶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직접 이야기한 부분 다른 탄핵도 탄핵이지만 특히 고유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 그게 큰 동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장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이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제가 그런 확대 해석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예. 적어도 일정 부분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헌재 심판이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아름아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나 진보나.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도 막 장애 집회 막바지에 열을 올리고 국민의힘과 뭐 보수 진영에서도 집회뿐만이 아니라 농성이라던가 릴레이 뭐 의견 발표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길어야 2주일 겁니다. 아무리 늦어져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 안에는 나온다고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대통령 측이나 보수 진영에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명분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거 봐라, 이렇게 줄줄이 탄핵했던 거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명분이 오는 주말과 다음 주 내내 펼쳐질 여론전에는 저는 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진 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걸 남용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느냐라는 걸 본 거거든요. 예. 헌재가. 그리고 그것을 심판한 것입니다. 예. 그럼 계엄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거라고 봐요. 이게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남용이 된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는 중대하게 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과 법에 중대하게 위반된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은 우리의 역사를 함께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국제적으로나 한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창피하면서도 심각한 부분이 뭐냐?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를 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한 역사입니다. 근데 수십 년 만에 군대를 다시 정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것을 용인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가장 쉽게 군 통수권자가 유혹을 느끼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용인할 수도 없고, 용인했을 때 미래에 올 위험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즉시 항고 포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모든 정치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뜬금없이 야당 대표라는 것을 주요 이유를 들어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저희가 유창훈 판사에게 느꼈던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가 상당히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관의 개별적 판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이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이자 법원 행정처장이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같은 법원도 아니고 별도의 수사기관인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시처럼 내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예.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코 가까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죠. 수사기관의 어떤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인데, 이 두 기관이 서로 섞여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뭔가 공감대를 가진다면 국민들이 억울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의 답변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부분이었고요. 원론적인 답변을 내려야 되고, 지금 자꾸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고 검찰을 때리니까 달을 놔두고 손가락만 보는 모양새인데요.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이 한 게 아닙니다. 중앙지법에 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취소 결정 자체가 많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도, 그리고 뭐 천대엽 행정처장이든 누구든 그 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먼저 시비를 삼아야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부를 때리기는 좀 곤혹스러우니 애꿎은 대검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달보다 손가락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즉시 항고 포기한 검찰을 향해서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 전 최고께서 언급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장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옳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 행정처장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급심의 판단 자체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급심에서 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급심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하급심 판단의 공감과 동의를 표시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급심 재판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다른 독립된 재판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기고 있는데 여야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은 만약 후보자 임명부터 찬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일관되게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공식 메시지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민주당이 한 지난주까지는 좀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장애 집회, 단식, 삭발,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거 하면 막 극우라고 비판하더니 본인들이 더 강경한 투쟁을 해요. 그런 상황이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와도 민주당도 승복하라라는 역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재 판결이 나왔지만 대통령 탄핵 선고와는 성질이 좀 달라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파면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행을 늦출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예. 바로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던가 또는 헌재에서 1년에도 여러 번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법 고쳐라라고 판결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회나 임명의 주체가 시간을 들여서 법안을 새로 내거나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어느 정도 과정 끝에 이게 실효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은혁 임명과 대통령 탄핵 선고의 승복을 동일선상에서 놓기에는 이 판결의 성질이나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예. 마은혁 건은 마은혁 건이고 대통령 탄핵 선고는 탄핵 선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측 지지자들의 장애 투쟁이나 긴장감이 매우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평화적으로 지지자들을 다독거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대의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십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로 그 후폭풍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막을 책임도 저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어느 진영이든 승복을 안 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이 이어진다면 그건 국가 파탄과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요. 저는 오늘도 제 주변에 진짜 뭐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경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은 게 쭉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확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는 국가와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승복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 우리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예.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다독이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라는 의견 55%,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의견 3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주보다 1% 줄었고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2%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 기각 여론이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정도의 수치 5.5 대 4 정도의 구도가 몇 달째 유지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임기 어떻게 보면 중반부를 다 지나간 반환점을 돈 대통령에 대한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예. 40%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가 탄핵 기각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거기서 보수 진영이나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재판관들은 이 40%, 특히 보수 진영에서 비율을 따지자면 거의 80, 90% 이상일 텐데 예. 이런 여론을 무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과 고민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결국 이렇게 여론이 비교적 팽팽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대비해서입니다. 예. 그때는 거의 9대 1이었죠. 체감하기에도 그랬고 실제 여론조사 수치들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5.5대 4라는 것은 매우 비등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형성도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평의가 계속되는 주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의견도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현상은요, 양 진영이 너무 강하게 결집을 하고 중도층이 여론조사에 별로 임하지 않는 현상들이 쭉 이어져 오는 것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거는 역시 민주당이 탄핵 이후의 여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 권한을 마치 집권을 한 듯이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부분을 민주당이 하루빨리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한번 자료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5%포인트 올라간 4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차치하고 예. 헌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대 아무리 헌재에 주목이 많이 가는 탄핵 선고가 있을 때도 예. 이 정도로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양 진영이 지금 강하게 결집한다 손 치더라도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이나 일부 재판관들이 보여줬던 언행에서 국민들이 불신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사법부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어떠한 단호함 같은 게 많이 움츠려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심판을 너무 빨리 했다는 점에서 좀 패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시간상 마지막 질문은 30초씩 좀 짧게 듣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이 38%, 민주당 36%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의 효과를 국민의힘이 봤다고 평가해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지금 여론의 중심축이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의 독자적인 대안이나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맞죠. 민주당이 조금 더 대안으로서 신뢰를 중도층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좀 더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